제약 조건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약 조건? 제약 조건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테이블 작성을 할 때, 그 컬럼에 대한 조건을, 제약 조건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컬럼은 비어있으면 안 돼요. 이 컬럼에 넣는 데이터는 널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난 널. 그리고 이 컬럼에 넣는 데이터는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니크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 하면은 이 컬럼에 있는 필드 값, 이 컬럼에 있는 데이터는 비어 있으면 안 되고 중복도 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프라이머리예요. 프라이머리. 포린 키는 테이블들 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을 때 사용되는 키가 요겁니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야지만 제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컬럼에는 M하고 F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컬럼에는 필드 값으로 M 또는 F만 들어가야 됩니다. 또는 남 또는 여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조건을 걸어주는 게 체크. 그리고 디폴트는 만약에 비어있을 때, 만약에 데이터를 인서트 할 때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은 이 값으로 넣겠습니다. 기본 값은 이겁니다. 라고 해서 디폴트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디폴트. 여기에는 안 적혀 있는데, 디폴트 라고 하는 제약 조건도 있습니다. 디폴트라고 하는 제약 조건도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약 조건 한번 보시면은 난널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난널. 우리가 데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그러니까 널 값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컬럼을 작성을 할 때, 이 유저 아이디는 널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널이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난널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여기는 절대 널이 들어갈 수 없어요. 무조건 인서트 할 때, 인서트 인투 밸류스 할 때 무조건 데이터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데이터를 넣어줘야지. 만약에 너를 넣으려고 한다. 제약 조건을 걸어주고 난널 제약 조건을 걸고 너를 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만약에 널 이렇게 해갖고 너를 넣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cannot insert null into employee user null 이렇게 메시지가 떠버리게 되죠. 메시지가 떠요. 그리고 유니크는 자, 이 유저 아이디에 있는 값이 유저 01로 똑같은 경우를 방지하게 되는 거예요. 방지. 그러니까 아이디가 똑같은 아이디를 두 명이 못 쓰잖아요. 그렇죠? 내 아이디도 그 유저 01이고 네 아이디도 유저 01이야?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을 걸어줘요. 유니크 이렇게. 유니크 걸어주면 유저 아이디는 무조건 중복이 되지 않는 고유한 아이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저 01이라는 아이디를 넣고 한 번 더 인서트를 했을 때, 한 번 더 인서트를 하려고 할 때 유저 01이라는 아이디를 넣으면은 뭐라고 되냐면 오류가 나요. 유니크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이거 유니크 걸려 있는데 왜 똑같은 것도 넣습니까? 넣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이 제약 조건을 정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유니크의 위치가 지금 달라지죠. 이렇게 위아래로 보면, 앞뒤로 보면은, 자, 여기 컬럼 옆에다 바로 쓰는 것을 우리가 컬럼 레벨이라고 하고, 테이블이 끝날 때쯤에 쓰는 걸 우리가 테이블 레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약 조건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기능은 똑같은데 쓰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쓰는 방식이. 이렇게 컬럼 옆에다 바로 쓰면은 컬럼 레벨, 그리고 테이블 맨 밑에다 쓰면은 테이블 레벨. 근데 이제 유니크가 이제 중복이 안 되는 거는 맞는데, 널이 안 들어가냐? 그렇지는 않아요. 널은 들어가요. 유니크여도 널은 들어갑니다. 유니크여도 널은 들어간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 두 개 컬럼을 묶어서 제약 조건도 가능하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가 뭐냐면, 프라이머리 키는 낱널하고 유니크를 합친 거예요. 낱널하고 유니크를 합친 거. 낱널과 유니크의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어 있으면 안 되고요. 중복도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한 고유값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고유값. 그래서 유저 넘버를 내가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컬럼 레벨이라고 했어요. 컬럼 레벨로 지정을 했어요. 자, 컬럼 레벨로 그냥 컬럼에다가 바로 옆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유저 넘버는 비어 있으면 안 되고, 널 안 돼요. 널 안 되고, 그 다음에 중복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을 삽입을 하고, 유저 넘버에 1을 삽입을 하고, 또 1을 삽입하려고 하면은 유니크 컨스트레인트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위치가 조금 다르죠? 요거는 컬럼 레벨, 얘는 테이블 레벨이에요. 테이블 레벨. 그렇죠? 여기 유니크에서 했던 것처럼 컬럼 레벨, 테이블 레벨, 프라이머리 키도 컬럼 레벨, 테이블 레벨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능은 똑같은데요. 기능은 똑같은데 어디다가 이제 쓰느냐의 위치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것 또한, 그리고 이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컬럼을 묶어서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거 기억을 해 두시면 먼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린 키라고 하는 거예요. 포린 키. 부모하고 자식 간의 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포린 키. 포린 키를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만약에 유저 그레이드 테이블과 유저 포린 키 테이블이 부모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참조되는 얘가 이 부모고 이 자식이에요. 자식. 이 부모 테이블과 자식 테이블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식은 부모에 있는 것만 사용해야 돼요. 자식은 부모에 있는 것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얘가 부모죠. 얘가 부모죠. 자, 얘가 부모라고 하면은, 자, 얘가 그레이드 테이블이고 부모 테이블이에요. 부모 테이블이고, 자식 테이블에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포린 키라고 합니다. 즉, 그레이드 코드라고 하는 컬럼은 포린 키라고 하면서 자식 테이블에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컬럼이다 라는 표시가 되고, 자, 그레이드 코드에다가 부모의 값이 아닌 10, 20, 30 외에 다른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은 오류가 나요. 부모의 값만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40이라고 하고 여기다 썼어요. 40이라고 여기다 썼어. 내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그레이드 코드를 저장을 할 때 40이라는 코드를 썼어요. 근데 부모 테이블에 40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40이 없어요. 그럼 요거 오류나요. 이거 포린키 아닌데 이러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오류가 나요.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사용하게 해주는 포린키. 참조되는 컬럼과 참조된 컬럼을 통해 테이블 관계가 형성이 된다. 포린키를 사용하면. 그래서 이 포린키를 걸 때는 어떻게 되냐면, 포린키를 거는 거는 이렇게, 좀 복잡하죠. 포린키 이렇게 해갖고 포린키 테이블, 즉 자식 테이블에 있는 컬럼을 포린키로 하겠다. 근데 그 포린키는 부모에 있는 테이블의 컬럼을 사용을 하겠다. 부모에 있는 테이블, 유저 그레이드 부모 테이블, 그레이드 코드 부모 컬럼. 부모에 있는 테이블의 부모 컬럼을 참조를 해서 나는 그레이드 코드를 사용하겠다. 즉 부모가 10, 20, 30 갖고 있으면 나는 10, 20, 30만 쓰겠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10, 20, 30만 가지고 있으면 자식은 10, 20, 30으로만 데이터를 쓰겠다. 어디에다가? 내 테이블의 컬럼인, 내가 가지고 있는 컬럼이 유저 그레이드, 그레이드 코드라는 컬럼에다가 반드시 부모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필드 값만 쓰겠다라고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린키까지 제약 조건을 지금 다 정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 포린키를 되게 어려워해요. 엄청 어려워하는데 그냥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만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서트 할 때 10, 20, 30 외에 10, 20, 30 외에 다른 데이터 있죠. 뭐 40이나 50이나 60이나 이런 데이터들, 뭐 33이나 44나 뭐 이런 데이터들을 쓰려고 하면 바로 오류가 나요. 바로 오류가 나요. 이렇게 포린키를 쓰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포린키를 쓰면 좋은 점이 모든 이 회원 데이터에 대해서 등급 이름을 다 부여를 할 수 있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이 포린키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그레이드 코드를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쳐보면은 10, 20, 30 그리고 안중근님은 우리 40이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40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가 이 두 개 테이블을 조인을 해서 등급 이름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홍길동은 일반 회원, 그리고 이순신은 우수 회원, 그리고 유관수는 우수 회원, 특별 회원 이렇게 출력이 될 텐데 안중근은 40이라고 적었으니까 안 나오거나, 그렇죠?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레이드 네임이 널로 떨어지겠죠. 어떻게 조인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너 조인을 하면은 아예 안중근은 나오지도 않겠죠. 그렇게 되는 경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애초에 40이라는 데이터를 넣지 않고 반드시 이 세 가지 회원 중에 한 개 회원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회원 중에 한 개의 회원으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부모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런 데이터의 빵꾸, 데이터의 무결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포린키를 씁니다. 포린키를 엄청 쓰죠. 그래서 이제 삭제하는 것도 좀 까다로워요. 두 개 테이블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삭제하는 것도 좀 까다롭게 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이 실습을 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삭제 옵션. 자, 그리고 체크문은 이제 이렇게 젠더라는 컬럼에 남 또는 여라는 글자만 들어가게 해준다. 이렇게. 남 또는 여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아니면 남이면은 M이고 여자면 F고 이런 식으로 MF 이런 식으로 요 두 글자 요 문자만 들어가게 이렇게 정해주는 게 우리 체크문이라고 합니다. 체크문. 이거는 왜 또 있지 여기? 서클이랑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서 들어가 있었군요. 그래서 체크 이렇게 해놓으면요 남자라고 인서트 쓰려고 하면은 오류가 나요. 체크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면서 체크 제약 조건에 맞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적혀져 있지 않는 디폴트 자 만약에 그레이드 코드 여기 디폴트 이렇게 해놓고 10 이렇게 써놓으면요 이게 만약에 그레이드 코드 값을 내가 미처 적지 않았어요. 까먹고 내 그레이드 코드 값을 적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10이라는 값이 그대로 인서트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들어갈 때. 이게 디폴트 제약 조건의 역할입니다. 디폴트 제약 조건. 쉽죠?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중요하니까 요거는 반드시 외워두세요. 반드시 외워두세요. 제약 조건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테이블을 만들 때 이 데이터의 무결성, 그러니까 믿고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제약 조건입니다. 제약 조건. 아시겠죠? 이걸 모르고 테이블을 설계한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약 조건. 제약 조건 정보 확인하는 방법은 자 테이블마다 달라요. 테이블마다 이제 제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 우선 GUI로 확인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왼쪽 여기 접속창에서 테이블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테이블 선택을 하고 제약 조건 탭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그러면은 제약 조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인플로이에다가 제약 조건을 건 적이 없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kh.sql 실행을 하면서 다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난널 모식이 있죠. 셀 레벨은 난널이다. 잡코드는 난널이다. EMP 넘버는 난널이다. EMP 네임도 난널이다. 이렇게 해서 난널 제약 조건이 이미 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제약 조건도 이미 걸려져 있네요. EMP ID에, 그렇죠?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면은 어느 컬럼에 이제 걸려져 있는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렇죠? 어느 컬럼에 걸려 있는지. 여기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요것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EMP ID는 not null이면서, 그렇죠? null이면은 못 들어가요. null이면 못 들어가고, 만약에 중복되는 거 200이라는 이미 있는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 또 안 들어가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쿼리문으로 한번 해보면요. 쿼리문 select constraint name constraint type from user underbar constraint where table name employee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은 나옵니다. 자, 유저 언더바라고 하는 요런 유저 언더바 이렇게 해갖고 시작하는 테이블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딕셔너리. 이건 오라클 객체에서 다시 한번 배울 건데요. 유저 언더바라고 해갖고 이 유저에서, 이 계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기록을 해놓는 그런 테이블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존재하고 있는 테이블에서 정보를 꺼내서 제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꺼내서 그 제약 조건의 이름과 제약 조건의 타입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키라고 되어 있는 요거, 프라이머리 키 타입은 여기 P라고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은 P 타입으로 표시가 되고, 난널은 C로 표시가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constraint 타입을 우리가 접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constraint 타입 P면은 프라이머리 키, 그리고 R이면은 포린 키죠. 포린 키. 그 다음 C면은 체크 오와 난널, 그리고 U면은 유니크다. 요거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 우리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유저 논이라는 테이블을 작성을 해서 유저 넘버, 유저 언더바 아이디, 바차2 20, 유저 언더바 pwd, 바차2 30, 유저 언더바 네임 2 30, 젠더가 바차2요. 캐릭터 2,
돈 버차 to 30 넉넉하게 이메일 버차를 to 50 유저 known이라는 테이블이 생성이 됐어요. 유저 known에 한번 여러분 인서트를 한번 해보세요. 인서트 어떻게 할 거예요? insert into user known 이렇게 시작을 했어야 됐죠. 그 다음 values라고 써줘야 된다고 했죠. values 그 다음에 1 user 01 pass 01 홍길동 남 010 1234 그 다음에 홍 123 II.1 K insert 컬럼이 너무 많다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나 맞는데? 이렇게 하겠다. 셀렉트를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셀렉트 때리니 데이터가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널을 넣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널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경우를 방지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를.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 인서트를 한번 더 해보세요. 인서트를 해보세요. 맨 위에 인서트. 뭐예요 이게? 데이터가 똑같은 게 계속 들어가는 거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방지를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좀 방지를 하겠다. 자, 방지하는 방법 첫 번째, 난널을 우선은 난널을 사용을 해볼게요. 자, userknown이라고 하는 테이블을 만드는 쿼리문을 복사를 해서 user 난널이라고 바꿔주세요. user 난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난널의 데이터를 신나게 넣어보세요. 난널. 얘는 난널, 얘도 난널, 얘도 난널이고요. 얘도 난널이고, 얘도 난널 하겠습니다. 자, 난널
테이블을 만든 후에 난널 테이블을 만든 후에 그죠? 난널 제약 조건도 걸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를 삽입해 보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쵸? 널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실패했어요.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널을 이제 컬럼 옆에다 썼으니까 얘는 컬럼 레벨인 거죠. 컬럼 레벨입니다. 자, 난널은 컬럼 레벨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난널, 자, 테이블 레벨로 해서 not null 유저 넘버 이렇게 못 써요. 이렇게 못 써요. 아시겠죠? 이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난널은 컬럼 레벨만 가능하다.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유니크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니크 테이블. 여기다가 유니크라고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유니크. 컬럼 레벨만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밑으로 옮기고요. 유저 넘버라고 하는 그 컬럼에 난널이라고 하는 걸 유니크라고 바꿨어요. 유니크. 그 다음에 인서트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인서트 테스트를. 자, 아까는 우리가 이 유저 0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진 데이터를 여러 번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넣을 수가 있죠. 왜 그러냐면 유저 유니크가 아니었기 때문에 넣을 수 있었던 거고, 유저 유니크로 바꿔서 한번 넣고, 제가 잘못했나요? 유저 유니크. 안 만들었어요, 제가? 안 만들었나 보네요. 자, 만들고 나서 삽입을 하고 한 번 더 삽입하려고 하면 유니크 컨스트레인트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from user underbar unique. 이미 유저 아이디가 01로 존재하는데 왜 또 넣으려고 하냐? 라고 그렇게 메시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넣으려고 하냐, 그런 메시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난널과 유니크를 합한 프라이머리 키. 난널과 유니크를 합한 프라이머리 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가 되면은 이 아이디 값은 반드시 달라야지만 이렇게 인서트가 되는 거죠. 아이디 값은 반드시 달라야 되고 널이 아니어야지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게 프라이머리 키죠. 지금까지 유니크, 난널, 프라이머리 키 한 거예요. 난널, 유니크, 프라이머리 키 3개 했죠. 3개 프라이머리 키 3개. 자, 조건.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포린 키를 해야 되는데, 포린 키를 할 때는 좀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테이블을 2개를 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참조하는 테이블과 참조되는 테이블
두 개의 테이블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거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자, 샵 멤버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고요. 데이터를 야무지게 담아 볼게요. 데이터를 5개 야무지게 담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 하나 더 만들었는데 샵 바이라고 하는 테이블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샵 바이. 샵 바이라는 테이블은 무슨 테이블이냐면 여기 샵 멤버의 멤버 중에 한 명이 물품을 구입을 하면은 그 구입한 물품이 기록이 되는 테이블인 거예요. 즉 회원이 물품을 구매했을 때 기록하는 테이블.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자식이죠. 얘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고 이 샵 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이 부모가 되는 겁니다. 부모가 돼서 이 샵 멤버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만 이 샵 바이라는 컬럼, 어디냐면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에 쓸 수가 있어요. 샵 멤버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의 값을 참조하겠다라고 외래키를 지금 걸어놓은 상태죠. 외래키를 걸어놓은 상태라서 이 샵 바이에다가 인서트를 할 때 이 유저 0102030405가 아니면은 유저 0102030405가 아니면은 인서트가 안 돼요. 인서트가. 그래서 그 인서트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서트 하는 거. 진짜로 안 되는지. 인서트 인투 어디다가 해요? 샵 언더바 바이에다가 인서트 할 거예요. 밸류스 이렇게 하고. 자, 첫 번째 유저 바이 넘버는 숫자고, 그 다음에 여기다 유저 05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농구 축구와, 그 다음에 날짜는 시스데이트. 데이터 삽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테이블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타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삽입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삽입이 되네. 이 삽입이 돼요? 삽입이 됐다고? 봅시다. 삽입됐어? 삽입됐어. 우리 왜 이렇게 걸지 않았어요? 아니야, 이거 뭐가 잘못됐어.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바이. 자, 드랍 바이 해서 테이블 만들고 인서트 해볼게요. 삽입이 됐어. 삽입이 됐네. 포린키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만 따라오세요. 삽입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되고 있네요. 삽입이 되면 안 되는데 삽입이 되고 있어요. 유저 05 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저 06 이렇게 했어요. 유저 06으로 넣으려고 하면은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샵바이라는 테이블이 샵 멤버 테이블에 있는 유저 아이디에 있는 값만 내가 참조를 하겠다. 즉 유저 아이디 이 샵 멤버에 있는 요 유저 아이디 요거 있죠. 유저 01, 유저 02, 유저 03, 유저 04 요거 5개. 5개를 여기다가 5개 중에 한 개만 여기다 넣겠다 라고 내가 관계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저 아이디에다가 유저 01, 02, 03, 04, 05 외에 06이라는 아이디를 넣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우리 10분 쉬었다가 천천히 릴렉스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오라클 DDL 제약 조건.sql이라는 파일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화면이 뿌예요. 화면이요? 아직 안 열었습니다. 마스크를 안 하고 있어갖고. 선생님 그 불투명으로 나오는 거 아세요? 블러요? 네, 블러. 없어요. 네, 블러 효과 하는 거. 이 효과가 블러예요? 효과는 거예요? 뭐 붙인 거 아니에요? 이거 저는 뭐 붙였는데 효과 내는 것도 있어요. 가상 배경에 가보면은. 우와. 이거 조혜리님이 해서 알았는데 업데이트를 하면은 줌을 업데이트하면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가상 배경 선택을 해서 자 흐리게 이렇게 하면은 뒤가 흐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흐려지죠 이렇게. 여기 다 흐려진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뒤만 흐려지고 이렇게 해야지 완전히 흐려지니까 이렇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포스트잇 붙인 거고 그 다음에 효과도 있고 두 개 다 있는 거. 어디 갔지? DDL 제약 조건 파일 어디 갔지? 선생님 손이 예쁘시네요. 왜요? 손이 예쁘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DDL 제약 조건 보내드릴게요. DDL 제약 조건. 와 이거 너무 빨리 하셔갖고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 파일을 다시 보시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별거 아니었는데 자 유저 언더바 컨스트레이트라는 파일이 테이블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만들지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어서 이 유저 언더바 컨스트레이트라는 이 테이블은요 이 KH 계정에서 만드는 모든 제약 조건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 만들기만 하면 이 테이블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마다 따로 이제 그 테이블마다 이제 출력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like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계속 만들었던 유저 언더바라고 해서 %라고 하는 이 테이블에 대한 제약 조건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제약 조건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constraint nam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제약 조건명을 내가 부여를 하면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안 만들고 그냥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제약 조건명을 부여를 안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select 문을 이용을 해서 제약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 라는 게 제약 조건 정보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난널, 자 난널을 보시면은 난널을 해보려고 이제 유저논 아무 제약 조건도 이제 걸지 않는 테이블을 우리가 이렇게 넣어봤어요. 아무 제약 조건도 걸지 않는 테이블을 만들었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만들었었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뭐 널 데이터도 들어가고요. 중복도 허용해서 막 들어간다는 문제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랑 같은 거 보고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난널이라는 제약 조건을 걸고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난널이라는 제약 조건을 걸고 자 컬럼 레벨로 해갖고 이렇게 그냥 바로 컬럼 옆에다가 딱 쓰는 걸 우리 컬럼 레벨이라고 하고 난널은 컬럼 레벨만 가능한 거예요. 컬럼 레벨로 난널을 다 걸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전에 아무것도 제약 조건을 걸지 않는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널 값을 넣어주는 데이터를 인서트 하려고 하면 잘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난널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난널 제약 조건을 쓰면은 널이 안 들어가는구나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했던 제약 조건이 뭐냐면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었어요. 자 유니크라고 하는 제약 조건은 그 컬럼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해주는 거예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자, 유저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은 상태에서 유저 1이라고 유저 넘버에다가 1이라는 데이터를 넣은 상태에서
넣은 상태예요. 한번 보시면은 자 유저 넘버가 1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유저 넘버를 1로 해서 들어가게 하면은 이 제약 조건에 걸려서 유니크 컨스트레인트에 걸려서 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가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근데 유니크라는 제약 조건은 널 값을 들어가게 한다. 널 값을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널 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널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중복이 안 되게 체크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널도 안 들어가겠지. 왜냐면 당연히 중복한다라는 건 데이터가 있는 거고 데이터가 있다라는 것은 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널은 못 들어가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유니크에서. 근데 유니크는 널을 허용을 해요. 널을 허용해요. 안 넣으면 그냥 체크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을 또 넣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자, 2라는 데이터를 넣으면요. 2라는 데이터를 넣으면은 이제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2 삽입되죠. 이렇게. 넘버가 다르고 널이면은 들어간다는 제약 조건 유니크고 자, 난널이랑 유니크를 합친 게 프라이머리 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유저 아이디는 널 허용 안 하고 널로 늘려가면 안 들어가고 그다음 중복되는 거 넣으려고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프라이머리 키를 이용을 해갖고 유저 01 넣어보고 유저 02 넣어봤어요. 유저 아이디에다가 프라이머리 키를 걸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 제약 조건까지 이렇게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린키 제약 조건이에요. 포린키 제약 조건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는 제약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반드시 자식이 써야 되는 거예요. 즉 제가 이제 이 샵 멤버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었죠. 샵 멤버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데이터도 넣어서 이렇게 셀렉트 해보면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원 중에서 한 명이 데이터를 사면은 물품을 사면은 물품을 구매를 하면은 그 구매한 물품의 정보를 저장을 하는 테이블을 샵바이라는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샵바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물품을 구매를 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물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홍길동의 사람이 쓰는 아이디가 뭐예요? 유저 01이죠. 유저 01이고 축구화를 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유저 01 축구화를 샀다라고 하면은 잠깐만요. 아까 넣어놨던 게 자, 홍길동이 축가를 샀다라고 하면은 이 정보를 여기 샵바이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는 거. 그런 다음에 내가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농구화를 샀다라고 데이터를 넣으려고 했는데 내가 이 유저 아이디를 기억이 잘 안 나. 이 윤봉길이라는 사람이 유저 05였는지 06였는지 기억이 안 났는데 06으로 찍어서 넣었어요. 06으로 찍어서 넣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포린키는 이 샵바이 유저 아이디는 이 샵 멤버에 있는 유저 아이디에 있는 값으로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저 06은 존재하지 않는 값이라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저 06 아니구나, 유저 05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두 번째고 이렇게 해서 유저 01, 유저 05가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약 조건 내려주시면서 진짜 죄송한데. 네. 쇼 멤버부터 맞아. 샵 멤버? 네, 포린키. 샵 멤버는 멤버들의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에요. 멤버들의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 그리고 샵 바이라는 테이블은 어떤 테이블이냐면 이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물품을 구매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구매한 물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블이 바로 샵바이라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샵 멤버라는 테이블과 샵 바이라는 테이블이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어떤 관계를 맺냐면 샵 멤버가 가지고 있는 유저 아이디를 이 샵 바이 테이블에서도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샵 멤버에도 유저 아이디가 있고 샵 바이에도 유저 아이디가 있는데 샵 바이의 유저 아이디의 데이터를 쓸 때 샵 바이의 필드 값을 쓸 때 반드시 샵 멤버가 가지고 있는 유저 아이디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포린키. 그게 참조하고 있다. 이 샵 바이의 유저 아이디라는 컬럼은 샵 멤버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컬럼을 참조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저 01이라고 하는 데이터, 이 샵 바이라는 테이블에 유저 0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넣으려고 하면은 들어가요. 유저 05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유저 01이랑 유저 05는 샵 멤버라는 테이블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샵 바이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는 샵 멤버에 존재하지 않는 유저 06이라는 아이디를 내가 샵 바이 테이블에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그 parent key not found. 자, integrity constraint라고 해서 parent key not found. 즉 부모에는 유저 06가 없어요. 부모에는 유저 06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이 외래키에서 가장 중요한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삭제할 때 문제예요. 삭제할 때 테스트를 위해서 데이터를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데이터를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3, 적과까지 넣어봤습니다. 적과 그리고 피구와 농과 축과. 카메라 다 켜주세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다음 주에 나오실 분 누굽니까? 자,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삭제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삭제가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두 개의 테이블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 갖고 이 하나의 데이터가 사라졌을 때 그 연관된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내가 샵 바이라는 테이블, 자, 이 사람이 그 샵 바이라는 테이블에서 이제 축가를 사서 내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유저 0이라는 사람이 나 이거 산 거 취소하겠다 라고 해서 샵 바이 테이블에 이 데이터를 삭제해야 된다라고 해봅시다. 샵 바이 테이블에. 그래서 delete from 샵 언더바 바이라는 테이블에다가 where user id가 유저 01인 데이터를 지우겠다 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그럼 삭제가 됐죠. 삭제가. 그래서 셀렉트 한번 샵바이를 해보면 삭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부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연관이 있었던 그 부모 테이블은 어떤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삭제를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대로 삭제가 돼요. 그대로 삭제가 되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 유저 01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이 산 기록을 삭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샵 멤버에서 이제 유저 02라는 데이터, 즉 내 부모의 데이터가 자식에게 사용되고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delete from 샵 멤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where 유저 아이디가 02인 거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02. 자, 이제 유저 0이라고 하는 사람이 탈퇴를 했어요. 이 쇼핑몰에서 저는 더 이상 살 게 없습니다. 탈퇴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샵 멤버에서 탈퇴를 한 거예요. 쇼핑몰에서 탈퇴. 쇼핑몰에서 탈퇴를 했어요. 근데 탈퇴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부모 테이블로서 자식 테이블에다가 샵바이라는 테이블에다가 유저 0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를 이미 사용하게 한번 해줬어요. 그래서 두 개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유저 02는 만약에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 샵 멤버에서 유저 0이라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얘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얘를 유저 아이디 02로 만약에 이 샵 멤버에서 찾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 데이터 무결성을 위해서 이 유저 02 없는 사람의 데이터를 그대로 남겨두지 않고 처리를 하기 위한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첫 번째로는 얘를 널로 만드는 거예요. 널로 만드는 방법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냥 얘도 삭제하는 거예요. 얘도 삭제. 얘도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회원이 탈퇴함과 동시에 그 회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삭제를 해보는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남겨놓지 않고 아예 그냥 이 구매 내역은 그냥 남겨놓든가 빈 아이디로 남겨놓든가 아니면 그냥 다 삭제하는 거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자, 뭘 했냐면은 지금 자식 테이블에서 그 삭제를 할 때는 그냥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잘 된, 삭제 가능했죠. 근데 이제 부모 테이블에서 그 부모의 데이터를 자식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자식이 참조를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었으면은 이 쇼핑몰에서 그냥 탈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유저 0이라는 것, 탈퇴한 사람, 삭제한 데이터를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나중에 이 유저 0이라는 것으로 찾을 때 오류가 나요. 오류가 나겠죠. 없는 데이터를 왜 찾으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오류가 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저 0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삭제를 하거나, 얘도 그냥 다 삭제를 하는 거죠. 한 줄 그냥 몽땅 삭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델리트. 몽땅 삭제를 하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냥 얘는 널이다, 얘는 탈퇴한 사람이니까 널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냥 내비두면 안 돼요. 그냥 내비두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없는 데이터를 저장해 놓을 수는 없어요. 그냥 내비두면 안 됩니다. 그냥 내비두면 안 되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보시면은, 그렇죠? 차일드에 레코드 기록되어 있는 게 발견되었다. 이거 처리를 해라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삭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 바이라는 테이블 있죠. 바이라는 테이블을 제약 조건을 걸어주고 있었어요. 바이라는 테이블에 제약 조건을 걸어주고 있었는데, 이 제약 조건에 삭제 옵션도 넣어줘야 돼요. 삭제 옵션도.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요거 삭제 옵션을 넣어주는 거예요. 삭제 옵션을. 왜 삭제 옵션을 넣어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왜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는 데이터가 존재를 했을 때 그 데이터에 대한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삭제 옵션을 붙여주는 거예요. 즉 멤버에 있는 부모의 데이터를 삭제를 할 때 그 부모의 데이터를 사용한 자식 테이블에서 그 부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행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 샵바이에서 유저 0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그대로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대로 남겨두면 안 되고 얘를 널로 바꾸거나 얘를 그냥 다 사라지게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두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건지를 이렇게 on delete 삭제 옵션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set null을 하면은 삭제할 때 그 데이터를 널로 만들어 줄 거고 cascade 하면은 그냥 다 같이 지워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연쇄적으로 해서 다 같이 지워버리는 겁니다. on delete set null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두 개를 요 세 개를 넣어봤어요. 세 개를 넣은 다음에 세 개를 넣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샵 멤버에 있는 자 delete from 해갖고 샵 멤버에 있는 유저 공유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 공유. 자 set null이니까 여기에서 이 유저 공유가 널로 되겠죠. 얘가 널로 될 거예요. 한번 널로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delete. 그렇구나. 테스트를 하기 전에 샵 바이를 좀 없애버릴게요. 드랍 테이블 샵 바이 샵 언더바 바이를 좀 삭제를 해볼게요. 삭제를 하고 얘가 지금 연결돼 있어 갖고 안 되는 거고 자 이제 샵 멤버랑 이 샵 바이 2랑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샵 멤버랑 샵 바이 그 다음에 샵 바이 2 그렇죠? 그 다음에 샵 바이 3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게 삭제가 안 돼서 이 제약 조건이 발동이 되어버려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샵 바이 2만 이렇게 남기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저 공유가 삭제가 되죠. 샵 바이 테이블을 드랍을 한 후에 드랍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이 만들어 놓은 그 테이블이 영향을 미쳐서 요걸 삭제를 하고 테스트할 테이블 샵 바이 2를 내가 이제 샵 바이 2에서 유저 공유를 삭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on delete set null이니까 유저 공유라고 하는 데이터가 널로 바뀌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됐어요? 널로 바뀌어 있죠. 널로 바뀌어 있어요. on delete set null은 이 데이터 처리를 이렇게 널로 해주는구나. 널로 해주는구나. 널로 해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샵 멤버에서도 그 유저 공유가 사라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샵 언더바 멤버에서 유저 공유 사라져 있니? 사라져 있어요. 사라졌어요. 그렇죠. 유저 공유라는 데이터는 이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유저 공유. 이게 이제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제가 샵 바이 3 해갖고 on delete cascade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서트만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잘 동작을 하는지 보고 3 이렇게 그래서 요거 3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없다라고 되어있죠. 왜 그러냐면 만들지도 않았으니까요. 만들고 나서 3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를 넣고 우리가 샵바이 2는 깔끔하게 지워버릴게요. 그래서 select from 샵바이 3라고 해서 요거를 해보면은 유저 공이 안 들어가 있죠. 왜냐면 샵 멤버에서 이거 지웠기 때문이에요. 지웠기. 다시 유저 공의를 인서트를 해줘야지. 여기에 있는 요게 들어가니까 요거를 그냥 4라고 해야 됩니다. 4. 유저 공사 이렇게 해서 넣어야 됩니다. 아니지. 3이라고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유저 공사 3. 잠깐만요. 뭐야, 여기 어디야? 밑에죠? 밑에. 잠깐만요. 기다려보세요. 저희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보고. 이렇게 하면 134가 들어가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이렇게 해서 넣을 수 있도록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바이2를 삭제하는 것도 동시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 넘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제 거랑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바이 넘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쓰면 바꾸면 되죠. 자, 먼저가 바이스. 이거는 여러분들 할 필요 없어요. 동시에 못 바꾸겠구나. 안돼. 이렇게 해서 이제 3개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on delete cascade라고 삭제 옵션을 주면서 왜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자, 이번에는 우리가 user 3이라는 데이터를 지워보려고 합니다. delete from 샵 멤버에서 왜요? user id가 user 03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지워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user 03과 관련된 이 데이터가 그냥 싸그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싸그리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한 개 행이 삭제됐습니다. 그다음 진짜로 유저 03이 사라졌는지 확인해 보면은 유저 03이 사라져 있어요. 유저 03. 이거 지금 테스트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테스트 되고 있나요? on delete set null과 on delete cascade 두 개 차이점을 테스트 해보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 삭제할 때 외래키 옵션에서 삭제 옵션을 이렇게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보통 요 on delete라고 하는 이 옵션을 주지 않으면은 그냥 삭제가 안 되도록만 하는 기본 옵션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on delete restrict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on delete restrict 삭제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 옵션은 on delete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반복을 하고 계속해도 이게 이제 다시 물어보시면은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많이 헷갈려요.
자, 부모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지울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지울 때 자식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